예측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오류가 많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기술 예측을 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혼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예측에 있어서 이제 위에서 이제 몇 가지 기술 예측 방법을 나열해놨지만 실제로 어떤 책이나 논문 같은 걸 읽어보면 기술 예측 방법은 뭐 100여 가지가 넘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이제 예측함에 있어서 채택을 할까를 고민할 때 판단 기준이 저기 나오는 한 6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내가 예측을 하고자 하는 기술의 기간이 단기냐 장기냐, 또는 아니면은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기술이 복잡한지 아니면 좀 단순한지, 아니면은 예측을 할 때 내가 가용한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예측을 요구하는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그 예측의 정확성의 요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나한테 내가 그 예측을 함에 있어서 주어진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실제로 나나 우리 조직에서 여러 가지 예측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 능력이나 전문가들이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이제 예측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측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한 4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예측의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저기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시간이 제시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년 후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뭐 한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그 후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시기가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측 계산 기술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뭐 차세대 자동차 기술, 차세대 자동차 기술을 하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뭐 센서 기술도 있고 카메라 기술도 있고, 이렇게 좀 상당히 좀 구체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특성에 있어서도 이제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측함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좀 확률적으로, 수치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예측할 때 이 4가지 요소를 생각해서 이제 예측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주로 이제 설명할 게 델파이 기법하고 시나리오 기법일 텐데, 델파이 기법은 사실 델파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델포이 신전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신탁에 의존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델파이 기법도 마찬가지로 신은 아니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주로 뭐 교수나 그 산업계에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게 델파이 기법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뭐 큰 장기적인 기술을 예측할 때 뭐 이런 방법을 자주 수행하는데요. 전문가 집단 풀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수들 관련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국내외적으로 이제 그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설문지를 돌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기술 향후 10년 후에는 반도체 관련 기술이 어떤 기술이 유망할 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문을 돌리면 그 중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설문에다 답을 하겠죠. 이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1차적으로 그렇게 답을 하면 그 1차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눌 겁니다. 아마 첫 번째 그 답을 받아서 그거를 통계치를 내면 상당히 이제 편차도 심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결과를 다시 그 전문가들한테 그대로 알려준다. 1차로 진행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평균값은 이거고, 뭐 상하치는 한 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대로 이제 똑같이 의견을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존의 전문가 집단의 결과를 반영하든가, 아니면 자기 의견이
자기 의견을 수정하든 자기 자체적인 의견에 따라서 이제 그 판단을 수정하든가 아니면은 그대로 기존 판단을 그대로 가든가 해서 이게 차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의견 일치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이제 미래 기술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상당히 이제 정성적인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 라운드는 뭐 많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정확도는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이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비용과 시간이 그 허용하는 한에서 어느 정도 몇 번 이제 반복하고 그러는 게 이제 델파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시나리오 기법인데 시나리오 기법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미래 어떤 그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미래 어떤 기술 예측에 대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시나리오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응을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시나리오 기법인데요. 사실 이걸 저번 학기까지는 이걸 가지고 아마 그 과제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그 거의 수업 초기고 아마 준비가 안 돼서 과제는 따로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나리오 기법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기법을 하려면 전체 한 6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기업이 사업을 다각화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끝까지 이어갈 것인가? 뭐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인을 봐야 될까? 예를 들어서 사업 다각화를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뭘 봐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미래 성장성이나 아니면은 경쟁 기업들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텐데 그러한 이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런 핵심 이슈를 파악한 다음에 의사결정 요소를 파악하는 게 그 다음에 문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의사결정 요소를 파악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산업의 성장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성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구 추이가 어떻게 될 거고 전체적인 국가나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어떨 거고 그러니까 어떤 그 산업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환경 요소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거를 한번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판단이 섰으면 그 의사결정 요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럼 시나리오가 나올 텐데 그 시나리오 여러 개를 다 작성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몇 개를 골라서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음에 그 기업이나 조직에 맞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게 이제 시나리오 방법인데요.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핵심 이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해야 될까 이런 핵심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제품을 개발을 해야 될까에 의사결정할 때 어떤 의사결정 요소가 필요하냐면 생각해 보니까 그 산업의 성장성, 그 사업의 성장성하고 시장의 경쟁 관계, 그 다음에 얼마나 제품이 다양하게 많으냐, 제품의 다양성, 뭐 이런 3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 요소에서 그 3가지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 산업의 성장성과 경쟁 강도와 그 다음에 그 제품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 환경 요인들 보면 환경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보면 패스트 기법하고 많이 들어보셨던 라이프 포트의 5포스 분석이 있는데 이런 것 중에서 이제 거시환경 분석 요소나 아니면 산업의 경쟁 구조에 관련된 5개 요소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산업의 성장성이나 경쟁 강도나 제품의 다양성에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산업의 성장성에 미치는 환경 요소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GDP 성장률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구 추세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추세와 GDP 성장률의 향후 전망에 따라서 산업의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GDP 성장률이 높을 경우는 당연히 산업의 성장률도 높을 수도 있고, 인구 추세가 향후에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감소할 수 있으니까 산업의 성장성이 낮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방향성의 이 환경 요소를 가지고 앞에 있는 의사결정 요소의 방향성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나리오가 이렇게 그 의사결정 요소에 의해서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사결정 요소니까 세 가지 의사결정 요소고 각각의 방향이 이제 두 가지이다 그러면은 8개, 2의 3승에서 이제 8가지 경우가 나올 텐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품이 다양해진다. 이런 사례,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나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 반대로 정반대로 시장이 쇠퇴하고